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대법원 제소를 천명하는 한편 강임준 시장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은 새만금 신안과 수변도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의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과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홍 프레시안 전북본부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 국장님. 예. 그 현행 지방자치법 2조를 보면은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하고 경계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주민들의 편의성, 네.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또 하나는 이제 이 주변 여건, 자연 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봐서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관할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기존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메워서 이제 육지로 만든 매립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일단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 목적이 있으니까 기존의 주민 편익이나 그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것 외에 매립 목적과도 부합하도록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서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편익, 그 다음에 이 행정의 효율, 또 하나는 이 내륙과의 연계성, 네. 그 자연 환경, 그러니까 만경강, 동진강 이와 관련한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고, 이것을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6일에 이제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상 경계선이라고 해서요, 이 매립지 경우는 앞에 이제 해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립지의 관할을 대부분 정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의 갈등과 마찰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지난 2009년에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가 최종 결정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제시와 군산시하고 이제 이게 분쟁이 되는 것은 과거에 그 방조제가 없었을 당시에 방조제 예. 건설 이전에는 해상 경계선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김제시로 돼 있는 2호 방조제 예. 그리고 지금 동서도로 이 구역들이 말하자면 해상 경계선으로 하게 되면 군산시 관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군산시가 사실은 신시도나 선유도, 고군산군도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군산시 주소 아닙니까? 그 지금 밑에 있는 비안도, 여기도 군산시다 보니까 돼 있었죠. 해상의 한 70% 이상을 사실은 군산시의 경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만금 방조제로 매립이 되면서 이게 관할권 자체가 이제 그 경계선이 상당히 그냥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분쟁의 씨앗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금방 같은 이제 설명과 같은 이유로 해서 2호 방조제가 이제 김제시로 결정이 됐고, 이번에 또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또 관할권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이제 결정의 의미가 참혹 크다고 보겠습니다. 고 박사님. 예.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 박 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행정권 관할, 행정구역 관할권의 어떤 갈등 문제는 이미 이제 방조제가 공사가 시작되던 무렵인 1991년부터 네. 충분히 예견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때 군산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 경계권을 중심으로 네. 관할권을
이제 분산을 하자 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김제시에서는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어떤 하천 중심선으로 기준을 삼자. 네.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부안군에서는 오히려 생활권이나 아니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정하자. 네.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시가 해상 경계선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군산의 관할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미 그 1.25 방조제 당시에 관할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김제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것들이 충분히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번 어떤 그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충분히 예견이 됐던 네.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군산 지역사회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2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야말로 군산시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범시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 우리의 분위기 이를 좀 전해 주시죠, 박 국장님. 예, 예. 말씀하신 대로요. 군산시 시민들이 한 5천여 명이 걸기 대회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대회 주최 측의 추산인데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지금 2018년인가요? 한국 GM 공장 폐쇄할 당시에 이 걸기 대회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군산 시민들이 주장한 것은 일단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새만금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네. 하고요. 이 자문위원회의 뜻에 맞춰서 이제 무역항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군산 시민들이 파악한 걸로는 이 자문위원회 결과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서 원포트로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군산 시민들이 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것을 은폐하고 알리지 않고 있느냐.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그렇게 되면 이제 관할권이 군산시에게 유리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런 유리한 국면을 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 김관영 지사는 빨리 그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해라. 이게 하나의 주장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게 동서도로의 그 김제시 귀속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동서도로라는 게 지금 2호 방조제 외해 그러니까 바깥 바다에는 지금 새만금 신항이 조성이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내해 그러니까 안쪽에 그 새만금 호에 이제 그 국제 그 협력 용지에 수변 도시가 들어서는데 이 동서도로가 새만금 신항의 이게 우측에서부터 쭉 가서 김제시 진복면까지 한 16km가 연결이 됩니다. 네. 이 도로가 다시 이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립지의 관할권 문제가 주민의 편의성이나 행정의 어떤 그 효율성에 관계돼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새만금 신항이나 수변도시까지도 이렇게 김제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작동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 이거 대거 나와서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에 귀속돼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군산의 반발이 물론 이런 그 규탄 대의에 그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범시민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날도 나왔겠지만 대법원 제소를 갖다가 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이것이 이 법정 소송으로 번져서 상당히 이것이 또 이제 갈등의 어떤 확산 요인으로 되고 끝없는 어떤 공방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박사님, 이 대법원 제소 이게 어떤 경우에 이 제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의 수단으로서 대법원의 제소를 지금
선택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그 방조제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네, 대법원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이게 2호 방조제가 아주 예. 그 최고의 쟁점이었죠. 그랬었죠. 네. 예. 그 자체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동서도로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뭐 어느 정도 예상이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임준 시장께서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제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 시민들의 어떤 저항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지만 좀 전에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어질 두 가지의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신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수변도시라든지 네. 사실은 이게 사실상 내부 개발 이외에는 새만금에서는 가장 알토란 같은 사업인데 이거에 따른 행정구역 관할권이 결국에는 김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군산 시민을 비롯한 강인준 시장이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서도로의 김제시 관할 결정 이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큰 갈등 요인으로 발전할 수밖에는 없겠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 국장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새만금 신항으로 우선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 무역항 지정을 하면서 자문위 내용을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산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산 시민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은 이 새만금 신항 조성의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제 군산항 준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군산항에 계속 모래와 토사가 쌓여가지고 군산항의 수면이 낮아지니까 이게 항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준설을 하고 준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깊은 새로운 무역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안으로 이제 새만금 신항만이 나왔으니까 네. 군산시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 외에 군산시에 지금 각종 산업단지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공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의 효용성, 연계성으로 따지면은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은 군산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과 뭐 공항, 뭐 철도도 지금 사실은 새만금 인입철도가 네. 군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종 SOC의 운영 노하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항만 관리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김제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립지의 관할권 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 여건, 각종 기반 여건들, 그 다음에 연계성 이런 걸 따지거든요. 연계성으로 따지다 보면은 신항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동서도로를 관할권으로 가지고 있는 김제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군산시에서는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이번 관할권 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변도시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이 수변도시 관할권이라는 게 수변도시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지역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에서는 이곳이 이 새만금 내측에서는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변도시 관할권도 이 동서도로의 관할권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 박사님, 이거 수분도시 관할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군산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반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어깃장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변도시 하면 우리 도민들이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인천에 보면 청라지구라든지 네. 송도지구, 그렇죠. 이런 데가 이제 결국 이제 수변도시란 말이죠. 이런 어떤 약간의 새로운 정주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새 도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김제와 군산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 21일에는 네. 그 분쟁조정위원회 권익현 군수, 부안 군수가 직접 가가지고 또 당위성을 또 설파를 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3파전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결정돼 왔던 그런 과정들과 결과들의 큰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충분히 법리랄지 그동안 제도적인 그 조정 과정 이런 걸 뭐 대법원 제소까지 우리가 충분히 뭐 볼 때는, 냉정하게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대로 가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뭐 김제 씨는 이런 그 관할권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환영한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군도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수변도시 네. 이 관할권 분쟁에 의해서는 또 이 갈등 국면에 또 참전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게 관할권을 놓고서 이 세계 시군의 분쟁이 갈수록 네. 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박 부장님, 이 갈등의 전개 과정, 앞으로의 전망 예,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랄까요, 이 수변도시가요, 사실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신앙의 배후도시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업 입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도시, 배후도시의 인구를 대략 한 2만 5천 정도로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왔으니까 다른 근로자들이 뭐 군산에서도 출퇴근하겠지만 이제 수변도시로도 올 수 있고, 뭐 관광객들도 수변도시에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 시군이 지금 싸움을 하는 삼국지 형세인데요. 이런 분쟁이, 이건 양보할 수 있는 없는 게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만금 신항보다도 어찌 보면 수변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주하기 때문에 네. 각종 세금이며 또 각종 어떤 사업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국가 사업이나 뭐 이런 거 끌어오는 거,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도권을 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군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존의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수변도시가 우리 군산시에 가깝다. 그래서 이건 군산시 관할로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군산시의 주장이고요. 또 이 새만금 신항과도 연계할 때는 수변도시가 네. 군산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군산시의 주장이고, 김제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서도로를 관할권을 쥐게 된, 이게 굉장히 네. 주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도로와의 연계성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장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부안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새만금 내부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30여 년 넘게 희생을 당해온 곳이 부안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 몫을 차지하겠다. 또 하나, 수변도시와 직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김제 시보다도 부안군이 더 가까울 수 있다. 뭐
제가 봐도 이 지도를 보면 또 부안이 또 가깝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이것마저 이게 이제 인구도 늘릴 수 있고 국비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황금 바구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갈등, 분쟁 양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잠시 이 도내만 볼 게 아니라 도 바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행정통합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뭐 광주, 전남, 특히 대구, 경북 같으면은 통합이 거의 실현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다른 지역의 행정 통합 이 동향도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네, 공교롭게 어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대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많은 젊은 분들 또 저 또래들 이런 분들을 뵀는데 대구가 과거에 어떤 그 누렸던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향수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렇게 갔었는데 네. 지금은 뭐 서울, 부산, 인천, 뭐 대구는 한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인구도 250만까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이나 그쪽 그 또 도지사, 네. 그 경북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론이 이미 저변에 네. 확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밑바닥의 듭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끌고 가는 그 도지사나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완주와 전주의 이제 통합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위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은 의지가 너무너무 강한데 네. 밑에서 그 통합을 지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론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뭐 통합하고는 다르지만 뭐 새만금 문제도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지금 해결 방안으로 좀 제시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개 시군이 전라북도와 함께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서로 공통적인 현안 문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하는 것도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지자체 설립하는 것도 이게 참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국장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지자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동서도로 하나를 놓고도 지금 대법원으로 가네 안 가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 지금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그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앞서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특별지자체는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지자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2022년도 4월에 처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은 1년 만에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경남도, 충남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각 지역이 광역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새만금 특별시마저도 지금 3개 시군의 인구를 합쳐봐야 지금 뭐 한 40만도 안 됩니다. 뭐 군산시가 한 26만이고 그 다음에 김제가 한 8만, 뭐 부안이 한 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40만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이게 통합이 안 되고 특별시 자체도 이게
지금 뭐 어찌 보면 숟가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특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통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특별지자체죠. 예, 특별지자체라고도 네. 하고, 예, 예. 근데 이건 행정통합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특별 지자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이건 마저도 굉장히 지금 터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관계는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최근에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역 통합 상생 조례라고 해서 이걸 마련해서 말하자면 이게 전주 완주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주요 내용들이 참고를 하자면 사만금 특별지자체에도 뭐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말하자면 행정통합이랄지 아니면은 특별지자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관측도 해봅니다만 물론 현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만 고 박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조금 도의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안에 대해서도 이미 도의원 중에 3분의 1은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통합을 위한 통합, 그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진정 어린 배려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통합 지역민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네. 어떤 점검위원회 이런 것도 명목상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걸 체크해 나간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기존에 세출된 부분에 대해서 12년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통합 전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던 시군의 지원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당위적이고 기속력 있는 강력한 언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례를 만들었긴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군산과 김제, 부안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새만금 개발하고 이 이 관할권하고의 분쟁이 심해서 이 새만금 개발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장애물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갈등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우리 전북 사회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행정 관할권 갈등 해결의 어떤 그 방안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경훈 국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은요, 이게 과거보다도 더 면밀하게 이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우리 고 박사님이 지금 전주완주 통합 조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 문제는 또 뭐가 숨어 있느냐면요. 이 전라북도가 굳이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을 전제로, 통합했을 때를 전제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서 이게 통합이 결정되고 나서 통합이 결정된다고 해도 바로 이게 통합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조례를 만들고 가면 되는데 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뭐랄까요 어떤 강압을 하는 거 아니냐. 완주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지금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대목처럼 전라북도가 오히려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야 할 기관이 이런 소모적인 갈등,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조정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시군의 역할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이건 공멸이다. 지금 건건이 사활을 걸고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멱살 잡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지자체 공무원들이요. 한 음식점에 가면은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얼굴도 안 쳐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세종시나 다른 중앙부처에 가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세계 시군이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의 발전, 그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하고 좀 양보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저는 군산시가 이걸 제안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몇 개의 시한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한폭탄을 한 번에 뇌관을 풀자. 이게 이제 군산시에서 한꺼번에 한번 조정해보자. 이런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샷으로 한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원샷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이 한 사안마다 통상적으로 4년, 5년, 10년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여섯 개 사안이 지금 널려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원샷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허 박사님은 말하자면 새만금 통합 그 메가시티 이것도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주장을 했을 때 새만금 메가시티는 아니고요. 저는 네. 새만금에 그러니까 간척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특별 행정구역 지정을 특별 하자. 행정구역. 예. 그리고 기존의 군산 김제 부안은 군산 김제 부안대로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자. 네. 이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아주 우리 도민들로서는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처하게 만든 것도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미연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성을 시켜서 예견할 수 있는 갈등의 소재를 줄여 나가는 게 정치권의 임무인데 이거를 누구 하나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습한관하다가 딱 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갈등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까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도로에 이 관할권이 김제로 갔으면 플랜 B가 군산이나 부안에는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치킨 게임으로 해서 새 도시가 박터지게 싸움만 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승자가 생기면 루저한테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수변도시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큰 관할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도시와 못 가져가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못 가져가는 도시에 대해서 당신들이 부족하니까 루저다. 이렇게 당신들 책임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뭔가를 제2의 플랜 B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라리 그 새만금 지역의 특별자치단체를 차라리 만들어버리는 방안, 지금이라도 뭐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은 통 크게 생각해서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군산, 김제, 부안이 통합을 해버리는, 그리고 희망한다면은 익산도 통합에 넣어서 해버리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크게 파일을 키워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정말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런 분쟁 상황을 땅 따먹기 싸움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새만금 메가시티, 네. 익산까지 포함해서 익산, 완주 뭐 이쪽 다 포함해서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적인 통합의 한 뭐 출발점이지만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 시군 대여섯 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행정 통합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해본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가서 이 새만금 얘기를 하고 해보면 이게 논리가 쓰겠습니까? 네. 네.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자. 네. 새만금 통서도로 관할권 결정으로 해서 관할권 문제가 이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신항만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더 큰 갈등이 이미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갈등은 새만금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전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들이 행정통합론을 부르짖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 현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용 프레시안 정부본부 국장, 고상진 행정학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